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시대 빅토리쌤입니다. 최근 정말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빅토리쌤입니다. 학생분들과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로 많은 질문들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써오라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의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기록부를 스스로 작성하고 좋은 자율활동, 좋은 동아리활동, 좋은 세특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그렇구나, 제가 전문가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보다는 이거 보고 진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약속해 주실 거죠?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써오라는 학교는 정말 열린 마음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생활기록부의 작성은 선생님의 권한이지만 선생님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을 충분히 받아주겠다는 천사 같은 선생님들이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생기부를 만드실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써오라는 이유는 뭘까요? 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이 작성하는 건데 선생님이 귀찮아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오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과를 진학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생활기록부 내의 활동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런 진로를 위한 다양한 학생들의 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려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시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써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합전형에 합격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생활기록부 내에 나의 역량에 대한 문장일 텐데요. 그럼 이런 기회를 어떻게 살려보는 게 좋을까요?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대학이 싫어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들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문가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좋은 예시라고 써주는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일 겁니다. 이렇게 내 성적보다 조금 높게 대학교를 잡아서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등급 때 중반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경희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희대학교 세특 예시인데요. 위 학생의 경우는 전체 성적은 탁월하진 않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주요 교과 성적이 꾸준하게 향상되었고 수학 교과 성취가 우수하다는 판단을 하는 생기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수업 활동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심화된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기주도적인 태도와 학업에 대한 탐구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학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 탐구 보고서 및 결과물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학업 역량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쭉 볼까요? 1학년 때는 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학년 때 걸 보니까 다른 유형끼리 분류하고 점점 심화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 세특에서 알 수 있었던 첫 번째로 부분은 점점 심화된 지식을 습득하려 하였고 자신의 심화된 활동을 기반으로 수학을 활용하여 탐구 결과를 제출했다는 점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통해서 전공과 엄청나게 연결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교과 과목을 심화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탐구 결과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1학년 때, 2학년 때 활동을 보시고 내가 전공과는 관련 없지만 심화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3학년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도 경희대학교 세특의 예시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부 기자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인간과 사회 구조의 속성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된 생활기록부입니다. 이렇게 전공적 합성은 단순히 한 과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학년이 거듭할수록 과목과 상관없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생활기록부에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 노력한 활동들이 이렇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꾸준하게 들어가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이 생기부는 직접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연계해서 실천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전공적합성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생활기록부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평소에 말한 대로 돌려보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진실성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꾸준한 전공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전공과 관련한 참여 활동을 하며 남들이 다 하는 활동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학술 논문 사이트를 검색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독서를 하였고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융합적 인재로 보일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렇게 꾸준한 활동입니다. 과목과 상관없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좋고요. 근데 그런 꾸준한 활동들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상 인성 부분이나 발전 가능성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생활기록부 가이드북을 보면서 좋은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확인하고 내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활동하는 모습이 생활기록부에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세특이 좋은 세특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평가 방법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학생을 예시로 들어서 각 문항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성취도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성적 올랐어?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반고이고 성적 상승했어요 라고 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와서 학교를 바꿀 수도 없고 성적도 기말까지 다 나온 상태인데 이건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건 패스. 자, 그 다음 볼게요. 스스로 계획을 해보고 실행을 해봤어? 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심화하고 부족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계획한 것들,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찾아보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런 계획을 해보고 실행해본 경험을 자신의 부족한 과목에 세특에 채우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폭넓게 탐구해봤어? 라는 질문에 호기심은 없었지만 탐구활동은 많아요 라고 많은 학생들께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특을 작성할 때 내가 이 활동에 대한 호기심으로 생활기록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무엇에 호기심을 가져 이런 탐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것은 마치 동국대학교의 평가 방법과도 유사합니다. 다음은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점수는 어때? 라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학생이 공대 진학을 희망한다면 물투를 했고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궁금증을 해결하고 얼마나 전공에 대해 알고 있어? 라는 질문에는 일단 우리 친구들 2학년 활동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궁금증만 가지고 해결 못한 활동들이 상당할 겁니다. 혹은 해결한 척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가 어디까지 사고해 보았고 얼마큼 알고 있고 내 지식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이 생활기록부에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이 있어?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친구들 노력 안 한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노력했지. 노력은 했는데 과정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위 학생은 계획이 없고 호기심이 없고 공부는 잘하는데 지식 자랑이 없고 노력은 했으나 과정과 배운 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지금 말한 우리 학생에게 생활기록부에서는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평가에서 미처 받지 못한 것들, 미처 평가받을 수 없었던 것들을 채운다면 우리가 부족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겠죠. 지금 앞에 있었던 학생 같은 경우는 호기심도 없었고요, 계획성도 없었고, 지식도 못 자랑했고, 과정과 배운 점이 단점으로 보였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세특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나 2등급대 생기부는 1등급대 생기부보다 좋은 생기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게 쓰지 않는다면 본인이 합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계획이 없고 호기심이 없고 공부는 잘하는데 지식 자랑이 없으며 노력은 했으나 과정과 배운 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것을 한번 충족해 보기 위해서 틀을 짜보는 겁니다. 요렇게요. 근데 우리 세특이 500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한 400자에서 500자 정도로 한번 짜보는 거죠. 우리 학생은 호기심이 없었으니까 이제부터 호기심이 모든 세특의 인트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호기심이 생겨 무엇에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렇게요. 두 번째, 계획성이 없으면 이제라도 계획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이런 탐구 계획을 짜보았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지식 자랑,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를 어필해야겠고, 그런 탐구 활동을 어떻게 했고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과정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와 배운 점을 써주시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틀로 꼭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대학에서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확인해서 부족한 점들을 자신의 세특으로 채워서 내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야 할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기소개서 왜 씁니까? 내가 생활기록부에서 부족한 점들을 채우기 위해 쓰는 겁니다. 이 세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들을 채워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점들은 어디서 채워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주신 이런 소중한 기회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겁니다. 한양대나 서강대처럼 자기소개서 없는 학교는 생활기록부가 월등해야 하니까 자신의 부족한 점을 꼭 생활기록부에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등장합니다. 김몰라 학생입니다. 아니 선생님, 저 김몰라인데요. 뭘 채우라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학교에서 자습만 시키는데 동아리도 안 해요. 뭘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학생들이 말합니다. 뭐 써가긴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 한 건 없고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무턱대고 쓰자니 일기를 쓸 것 같고 활동이 나열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욕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보통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것 써와 이런 식으로 진로와 연결해서 탐구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전공을 맞추기 위해 자율탐구 주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커리큘럼, 학과의 커리큘럼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랄게요. 위의 표는 이거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큰 틀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걸 이렇게 융합하여 방송통신 혹은 휴대폰이나 단말기 등 다양하게 반도체를 이용하여 탐구해 보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 학생이 1학년 혹은 2학년 때 반도체에 대한 막연한 활동을 했다면 그것을 응용하여 심화 탐구로 위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라는 지식 자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전공 성격, 아마 처음 들어보시겠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에 융합전자공학부의 경우는 이렇게 회로를 설계하고 융합하는 능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속에서도 꼭 전공과 관련된 설계 혹은 융합이 아니더라도 기획을 하는 능력과 융합을 하는 능력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생명공학이라면 실험 능력과 연구를 하는 능력이 뛰어나야겠으며 경영학과에서는 기획하는 능력과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 성격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끝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대학 라인을 찾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면접을 보기 전에, 그리고 세특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나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경영학과로 진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케팅으로만 도배되어 있진 않은지 혹은 창업으로만 도배되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각 세특을 보면 이 세특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10번 정도 읽어보시면 비전문가도 의미 있는 세특인지 남들과 다를 거 없는 무의미한 세특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 세특에서 나의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선 위의 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희망하는데 활동들을 한번 보면 1학년 때는 빅데이터 마케팅 그리고 지리와 마케팅을 전공에 대해 공부했고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역영어, 무역에 대해서 이 친구는 국제통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심화학습을 했습니다. 또한 헌법과 기업윤리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요. 이렇게만 봐도 경영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생기부로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도 충분하지만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선 마케팅 전략이나 마케팅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화학습을 하나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중일 무역에 관해 심화를 해보자면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글로벌 브랜드는 또 어떻게 탄생이 되며 국제 경영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역 영어를 공부한 학생이 동아시아와 융합하여 좋은 세특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친구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심화시켜서 회계 혹은 재무에 관련된 것들을 심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 윤리를 공부했다면 조직의 인사관리나 조직의 행동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좋은 세특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대학이 어떤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가이드북을 통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평가하는지 찾아봐 주세요. 찾아보고 질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내가 부족한 점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는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어떤 성격이 내 생활기록부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까지 말한 것들 이렇게 1번, 2번, 3번의 항목이 나의 생활기록부에 다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모자란 점들을 채우시고 장점을 심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키워드와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5가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몇 개만 충족돼도 좋으니까요. 하나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틀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부족해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세특 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세특 작성하기 힘든 친구들은 이 틀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캡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그 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의 부족함을 느껴 무엇을 심화시키고자 탐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100자 정도. 어떤 탐구활동을 했는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100자 정도. 이렇게 탐구활동을 통해서 다른 교과와 어떻게 연계했을까? 서강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대학교 때 뭐 배우고 싶어, 이런 공부 더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공부를 하러 가는 거지 취업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들께서, 입학사정관님들께서 평가하실 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구나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게끔 공부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이 조금 부족할 때 써먹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공대를 가려는데 물리를 못해요. 세특을 다른 탐구활동 라인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려는 친구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물리가 막 7등급, 8등급, 9등급이에요. 근데 뭐 양자 역학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하면 입학사정관님들이 과연 얼마나 믿을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파트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자에서 150자. 즉 다시 말해 내가 만약 국어가 부족해. 국어가 부족하자면 내가 이 국어의 부족성을 극복하고자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보았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근데 나 혼자 하니까 어렵더라. 친구들과 함께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어. 서울대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도움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 능력과 공동체 능력이겠죠. 그래서 나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성적으로 증명해 주시거나 혹은 수상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게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기록부를 쓰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딱 정답도 없고 딱 세특 하나만 보고 대학이 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므로 생활기록부가 어우러져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자 하는지 말해주는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내가 3등급이지만 2등급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내가 비록 4등급이지만 인서울에 합격하는 이러한 학생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합격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합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 통해서 어머님들, 학생들 세특 쓰는 거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토리입실의 빅토리쌤이었습니다. 합격이 어렵다고? 과연 그럴까? 너도 할 수 있어. 수시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있잖아.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많은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학년도 빅토리 입실의 수시 결과 컨설팅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